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조심 혹은 주목해야 되는 이슈 트렌드 매일같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 따기거래 장식할 이슈 어떤 겁니까? 어제 주시장 어떻게 특징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메르스 얘기고요. 또 이 자동차주의 곡소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네, 오늘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약간 우울한 얘기 오늘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또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 기운이 좀 쫙 빠집니다. 네. 사실 저희가 2월에도 자동차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뒤로도 빠져도 정말 너무 빠진 게 바로 이 현대차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한국전력에게 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밀려난 거죠? 네, 그 말씀 여기 딱 표가 나오는데요. 네. 현대차 42% 빠졌고요. 아이고야. 기아차가 14% 빠졌는데요. 네. 제가 2월 10일 날인가 방송했거든요. 그 당시 방송 제목이 후진하는 현대자동차. 그 당시 주가 마이너스 7%대 제가 약간의 우리의 목소리를 했는데요. 네. 그다음부터 30%가 더 빠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올해 많이 빠졌습니다. 들어서 42%면 거의 반토막 수준인 건데요. 사실 증권가에서 의견들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현대차의 절대 가격은 지금 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밀려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이유는 한번 제대로 들어보죠.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약간 좀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월간 판매가 5월 달이 나왔거든요. 네. 미국 시장 전체는 아주 좋습니다. 중국도 괜찮아요. 전년 대비 1.6%, 연율료는 1,778만 대가 나왔고요. 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우디라든가요. 그리고 그 BMW, 그리고 벤츠, 그리고 도요타에서도 네. 렉서스 라인, 혼다에서도 어큐라 라인 등은요. 대부분 1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가 10.3% 역성장 마이너스였고요. 네. 기아차나 그나마 3.9%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강한 달러가 되다 보니까 상대로 약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고급차 라인, 그리고 또 하나 SUV인데 우리나라도 SUV 하지만 미국 가면 SUV가 작은 거거든요. 네. 좀 비싼 SUV급이요. 그리고 경트로 라이트 트럭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예 우리는 없는 차종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지금 소위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는데 제품군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미국에서 그런 인기 있는 건 차종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아주 고급 라인 되면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차에 비해서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재미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잘 되고 있을 때 현대차만 이렇게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 약세 요인이 되겠고요. 차량 라인업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기억에는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밀려나는 시작이었던 게 삼성동 부지 매입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앞서 뉴스에는 왔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거. 네. 왜냐면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요. 저는 이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제 뜻을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2월 달에 보내드렸던 건데요. 네. 이게요, 1년 동안에 제일 위에가 도요타고요. 두 번째가 BMW고 이 현대차인데요. 9월까지 이 화살표 있는 시점까지는요.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비슷하게 비슷비슷했어요. 갔었는데요. 이게 딱 언제냐면 9월 중순이거든요. 9월 18일 날 현대차가 통 크게 10조 원을 쐈습니다. 네. 정부 회장 결단을 위해서 10조 원을 쐈는데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가 상실한 거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기껏해야 4조 원, 3조 원, 5조 그런 얘기인데 10조를 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5조 원이라는 돈이 5조 원, 6조 원 이상을 현대차는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최고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거든요. 신뢰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중간 배당한다, 배당률 올린다 얘기지만 그 갖고는 쉽게 해서 톡도 없는 소리다라는 점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판적 시간이 워낙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10조 원이라는 돈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3개사가 중심으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거대한 거기에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총사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총사진이 나와야 되고 각사들이 어떻게 돈을 나눠서 낼 거 아닙니까? 자금도 외부에서 조달도 할 텐데 네.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일 문제다. 자동차 안 팔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확실하게 좀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 현대차가 망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겠죠. 설마 네. 현대차가 망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는데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자동차, 뭐 전기차 등의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는 입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현대자동차는 절대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대한민국 2위의 재벌 그룹인데 이거 망한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고요. 저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차를 비롯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한 소위 차세대, 네. 그린 에너지에 대한 그 차세대 자동차의 분야에서는 어떤 자동차 메이커도 상당히 그 진입을 좀 늦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특히 대한민국은 재벌 구조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냥 자동차 뭐 반도체 다 마찬가지라겠는데요. 상하 구조가 완벽한 소위 이제 하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하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자동차에서요 한 40% 이상의 부가가치는 엔진 쪽이나 동력 전달 계통에서 나오는데요. 전기차 생각해 보시면 그 엔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터가 들어가고요. 연료가 대신 휘발유나 디젤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상당히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어디나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도 많은 사람 생각하는 거 의외로 빅3한테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가 있거든요, 공장이요. 그만큼 어려운데 특히 현대자동차가 좀 늦게 갔죠. 네. 특히 자동차 경량화 쪽에서도요. 특히 2년 전에 제네시스 들어가면서 정말 뻥 연비 많이 나왔거든요. 연비에 대한 문제가 소재부터 약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수준에서 약간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 대비 좀 떨어진 것이 뭐 현실이다라는 말씀 지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지금 뭐 앞뒤로 좀 막힌 것 같아요. 현재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 이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도 뚜렷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증권가의 반응들은 어때요? 막 목표가 낮춰잡고 이러고 있나요? 네, 증권사는 이제 목표가 정도 낮춘 건 제가 뭐 인정합니다. 조금 올해 들어서 10,000원 정도 평균 2월 대비 낮춰놨는데요. 네. 문제는 투자 의견 자체를 내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그래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딱 한 군데가 지금 국립으로 바뀐 게 1월 네. 달에 바뀌었고요. 나머지 두 군데 증권사가 트레이딩 바이 보유 정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허. 대부분의 모든 증권사는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 21만 8천 원. 그러니까 판단은 시청자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기아차는 전 증권사가 매수 의견 갖고 있는. 사실 뭐 이제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목표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2월 달에 말이죠. 네. 2월 18일 날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제가 또 준비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감 회복이 급선무다 이거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는요? 예, 네. 배당 확대 등을 발표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아직 턱도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절대 가격 싸지만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모멘텀 없다고 얘기했고요. 자꾸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뭐 살 거 있냐 그래서 제가 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후지 현대차 그룹에서 사겠다면 현대건설이다.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동 부지가 문제인데 삼성동 부지 개발하면 결국 현대건설 중심을 하겠냐 해서 네. 현대건설 얘기했는데요. 오늘 뭐 토시 안 받고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견 그대로 가져가신다고요? 오늘도 똑같고요. 이제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 지금은 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아마 44,000원대였고요. 여기 59,000원까지 두 달 사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 주가 올라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대건설 다 떨어져 있는데요. 전 현대차 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네. 굳이 따진다면 현대건설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 같아요. 아니 2월에 하셨던 방송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거저먹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 돼요. 하나라도 더 주세요. 거저먹는 남편이 약간 그런데요. 문제는 좀 똑같이 의견을 재확인 드린 게 낫다 보고 있고요. 굳이 자동차에서 승부를 내겠다 그러면 네. 저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사상 최대 호황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호황하면 전 세계 자동차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즈라는 게 있습니다. CAR에 Z 붙여서 카즈인데요. 네. 전 세계 자동차 주식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건데 보세요. 2012년에 25% 올라갔다가 2020년 30%. 작년에 다 안 좋았어요. 5% 떨어졌다가요. 올해 다시 11% 올라가고 있는데요. 딱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사야 되는 그래프거든요. 네. 이걸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이 하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이항영 위원님의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해외에서는 또 ETF를 꼽아주셨어요. 카즈라는 ETF. 여러분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